근데 지금 뭐 잘 되고는 있다고 그러죠. 얘기는 잘 되고 있겠지 뭐. 전통적으로 이제 캐나다 시장이 이제 나토군 무기 체계를 사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제 어떤 호주나 폴란드처럼 좀 더 과감하게 뭔가 결정을 하겠느냐. 전통적인 그 나토 시장이기 때문에 좀 알 수가 없어요. 먼저 탄이냐, 기관을 이렇게 해서 만드느냐. 그 부분에서는 역시 이것도 우리가 엔진 지금 도전하듯이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변에나 평상을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기술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있어요. 기반 기술이 있는데 프랑스의 어떤 자문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또 기술에 가서는 또 뭐 인도가 또 했던 뭐 특징적인 게 있을 거고. 현재 한국 잠수함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 중 캐나다가 유력하다고 들었습니다. 경쟁국들의 잠수함 라인업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뭐 실질적인 그 변화는 없어요. 그 독일과 프랑스가 아주 거세게 뒤밀고 있고, 한 달 반 전 상황은 그 독일뿐만 아니라 이제 프랑스 쪽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 SSN, 그거를 뭐 좀 공개를 한다든지 해서 영업을 좀 일부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그 설계를 이제 이용해서 재래식 잠수함을 이제 만들어줄 수 있다. 이제 그 세일즈는 이제 한 걸로 알고 있어서 결국 이제 3파전이죠. 여기서는 이제 일본은 뭐 얘기할 거 없고, 다만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의 도산 안창호급이 이제 그 배치원, 그러니까 1차선이죠. 이게 수직 발사관 SLBM의 어떤 그런 준하는 그 한도탄 발사 500km짜리 발사관 6개 갖고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뭐 그들이 그 도입을 하는 뭐 어떤 전술 같은 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재설계한 그 잠수함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쪽 환경이 북미 대륙의 주변 환경이 또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탄도탄 공격은 뭐 해야 된다 뭐 그건 아니고, 왜냐면 이 지도를 보시면은 북미 대륙의 뭐 알래스카 방면이나 뭐 지금 그린란드 쪽 방면에 거기서 뭐 러시아의 모스크바 전통적인 뭐 미국의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페트롤, 초계 순찰 감시, 견제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뭐 부상했다가 자망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그쪽에 이제 그 초계 순찰을 중시하기 때문에 SLBM의 그 발사관은 좀 불필요할 수 있다. 이제 좀 과도한 이제 뭐 어떤 성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다. 우리가 제시하는 거는 또 이제 뭐 발사관 중심으로 할 수 있다간 또 그 공간을 이제 어떤 그 승조원들의 어떤 뭐 수중에서 그러니까 생활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개조해 주겠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캐나다 시장이 이제 나토군 무기 체계를 사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제 어떤 호주나 폴란드처럼 좀 더 과감하게 뭔가 결정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금액을 떠나서. 그리고 또 그들 역시 자국내에서 뭐 건조한다는 여러 가지 또 방사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 나토 시장이기 때문에 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잘 되고는 있다고 그러죠. 얘기는 잘 되고 있겠지 뭐. 협상 단계가 아니라 서로 얘기하면서 뭐 제의하고 뭐 얘기 들어주고 받아주고 만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열두척 사업이 되면 좋은데, 과연 이제 그 부분을 바로 캐나다가 지입할지, 큰 이유, 제3국가, 동북아시아에 일본도 아니야 대한민국 잠수함을 이제 선택을 할 건지. 물론 이제 그 연료 우리가 지금 추진 기간이 효율성이 좋다고 하는데, 근데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이제 214 잠수함을 이제 건조해서 확보할 때, 물론 이제 애초에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지만 검증 시간이 또 있고 뭐 중간에 문제점을 이제 개선해야 되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사 안창호급이 이제 세 척이 실전 배치됐어요. 그게 배치된 지 그렇게 얼마 안 돼요. 근데 업체 중심으로 해군도 그렇고 뭐 단점을 얘기 안 해요. 이건 많이 감추더라고요. 역시 뭐 잠수함이 비행무기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국산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면허 생산, 뭐 반면허 생산, 뭐 그다음에 추진 기간에 뭐 국산화해서 뭐 우리 3차선까지 장보고 3죠. 그러니까 제대로 검증된 게 있나? 저는 이제 반문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전투기를 좋아하지 뭐 잠수함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런 것도 있어서 이렇게 약간 좀 삐딱하게 보는 건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검증이 된 게 있냐? 그다음에 2차선에 좀 넘어가는 과정이고, 그러면 이제 3차선까지 있어요. 사실상 3차선까지 재래식 추진 기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장보고 4라고 할 수 있는 게 장보고 5나, 그게 뭐 원자력 추진 기간인지 뭐 어느 날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재래식 추진 기간 중심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검증이 된 것부터 뭔가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적인 거. 물론 이제 그 군사보안 측면도 있고 기밀, 기술적인 측면. 그래서 그런 게 그쪽에 이제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올 연말부터 본격화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폴란드 사업이 결정이 돼버리면 이제
기선을 좀 뺏길 수도 있고. 이 폴란드 사업은 뭐 50대 50이라고 이제 확정을 사실상 얘기를 하니까 그쪽 지역은 또 이제 발트이기 때문에 그 수시 문제라든지 작전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뭐 방사 수출에 있어서는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이제 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폴란드 사업은 좀 이렇게 좋게는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얘기해보면.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캐나다 사업에 좀 더 기대를 많이 하는데 저는 좀 사실 알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무조건 잘 된다. 그렇게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장보고사 잠수함은 핵잠수함이 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주도해서 그 못 만들게 하거나 못 갖게 하는 건데 뭐 만들기도 복잡하고. 근데 원자력 추진기가 SSN이죠. BN이 아니라 SSN인데 이게 이제 뭐 북한의 잠수함 추적에 뭐 장시간 추적했다가 뭐 어디 매복했다가 이런 얘기해서 장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현재 아직 뭐 최종 뭐 이렇게 확인은 안 됐지만 장보고 3 지금 배치 1 세 척이 이제 나가 있는데 실전 배치돼 있는데 이 3,000톤급 기본 배수랑 3,000톤급의 잠수함이 일단 해군의 어떤 전체 보유 구조에서 일부잖아요. 나머지 18척 숫자상으로 18척은 다 205-214 뭐 1,800톤하고 뭐 1,400톤 뭐 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도산 안착호급이 그렇게 이제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그게 완전히 뭐 22척 체제를 갖추던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완성을 하려면은 아마 향후에 이 조함 어떤 그 건조하는 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은데 2040년대 후반, 2050년대 가야만 이게 어떤 국제 환경도 바뀌고 그리고 지금 자꾸 이제 뭐 호주의 오커스가 삐개덕삐개덕 하고 있고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 수가 없고 저러다 보면 이제 호주가 재래식 잠수함을 또 급히 뭐 지금 건조 확보를 해야 된다. 그 얘기도 뭐 몇 달 전에 나왔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SSN에 대한 게 전망이 이렇게 밝지는 않다는 또 많은 한 뭐 거의 15년 이상 시간이 흘러야 뭐 국제 환경도 바뀌게 되고 여러 가지 내부 환경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게 뭐 유별나게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핵무기를 갖는 게 아니거든. 이건 추진 기간이잖아. 수중에서 오래 머물러 있고 추적을 속도를 내면서 간다는 게 대표적인 장점이 그건데 그건 잠수함이 국한된 그 전력이잖아요. 수중 전력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같이 그렇게 뭐 갖다 들이붓는 그 전력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수직 발사하는 이제 쏘면 6발, 10발짜리 쏘면 되는데 그 극히 이제 일부적이죠. 전력의 어떤 한 부분이지 저렇게 막 이스라엘식으로 막 대규모 200대가 동원돼서 할 수 있는 막 그런 게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전력이 극히 일부인데 이거를 뭐 유별나게 이제 하여튼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한국마음도 또 이렇게 서로 막 기싸움을 하는데 한국마음 보여야 된다 아니다 원자력 추진 그 기간에 SS는 보여야 된다. 이 소모적인 논쟁은 앞으로도 한 몇 년, 5년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2030년대에 뭐 현실화시킬 수 있는데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면 시간을 보십시오. 이 조함이라는 게 소위 배를 만들고 한다는 게 실전 배치한다는 게 보통 10년 걸리는데 그러면 2040년대 진입하고 그것도 규모를 어느 정도 지금의 잠수함을 다 대체하고 새로 갖추려면은 또 그 운영 유지비도 그렇고 만만치 않고 그럼 뭐 2050년대 그냥 금방 되죠.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준비들은 이제 기본적인 준비를 몰래 하겠지만은 당장 현실화되는 부분은 아니다. 지금 급한 거는 장보고 3 도산 안창호급의 세컨 배치 2차선, 3차선을 다 6척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서 어떤 실전 배치를 빨리 하고 이 공부를 일부 좀 퇴역을 시켜야 되는 문제. 저 눈앞의 현실이 더 급하다. 근데 그 정도만 도산 안창호급만 9척을 완비하면은 어떤 주변국에 어느 정도 견제력이 좀 그거로도 좀 가질 수 있다. 어떤 당장 앞에 있는 게 더 급하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각보다는. 최근 한국의 원전 기술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이용한 한국의 핵 잠수함 추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그 기술하고는 좀 어떤 그 응용을 해서 만들어내긴 하겠지만은 그 무기화 시키는 것도 별개죠. 그러니까 먼저 탄이냐 추진 뭐 기간을 이렇게 해서 만드느냐 그 부분에서는 역시 이것도 우리가 엔진 지금 도전하듯이 10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스타트를 이제 뭐 아직 못했다 이제 그걸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거를 개발을 해서 안정화 시켜야 되는데 좋은 사례가 이제 인도가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는 이제 SSBN이라고 지칭하는 건데 현재 2번함 2척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기까지 그들도 역시 뭐 기반 기술을 만들기까지 오랜 시간과 세월이 흘러갔죠. 그리고 이제 2척을 가지고 이제
실전 배치 들어갔는데 두 번째 게. 근데 이번에 이제 자기들이 파키스탄 상대로 할 때 그걸 뭐 뉴스상에서 아니 보도 발표할 때 내세우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핵무기 했었지. 우리가 일반 언론에서 접한 게 핵무기 자체를 갖고 있는 나라다. 양쪽이 그렇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이 핵무기가 어떤 거 세부적으로는 일본에서는 이제 뭐 그냥 얘기를 하는데 일반 언론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최후의 무기 SSBN도 이제 핵탄두를 이제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번에 언급도 안 됐고 평상시 전력은 어떤 해협을 공세할 수 있는 전력이 있냐 재래식 전력이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전투기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서 저렇게 무지막지한 공습을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더 종합적인 그 군사력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지 특정 뭐 잠수함 SSN을 갖고 있거나 BN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견제력이 뭐 생기거나 자기들 어떤 그 기싸움 제로 공중전에서 지금 당했잖아요 인도가 망신당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봐야 되고 이스라엘 이제 항공전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또 드론전이지만은 그것도 공통점이 있잖아요. 모사드 같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러시아 침투해서 쐈던 게 거의 똑같은 거. 이제 그런 다른 부분. 자꾸 이제 원자력 추진 뭐 잠수함만 얘기하는데 다른 부분을 더 우리는 보강을 해야 돼요. 지금 정보기관 문제도 있고 그 수행 능력 그런 걸 더 복구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어떤 미국의 압박이나 압력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독자적인 거. 그러니까 할 게 많다는 거죠. 군사력의 전반적인 보강이라는 게 꼭 원자력 잠수함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몰래는 이제 차근차근 해야 되겠지만은 기존에 알려진 그 무기체계나 그런 기관들이나 어떤 수집 능력, 침투 능력 이거를 다 복원해야 되죠. 지금은 그럴 시간이죠. 우리 대한민국한테. 그게 다 망가졌으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좀 답답합니다. 그냥 단품, 세트 메뉴가 아닌 단품을 자꾸 얘기하니까 세트 메뉴로 가야 되는데 단품 하나만 놓고 뭐 이게 군사력의 상징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원자력 부분은 뭐 잠수함 부분은 언젠가는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넓게 길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핵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이유를 뭐로 보시나요? 북한이 이제 결국에는 그 SSN을 이제 SSBN을 가장한 SSN을 이제 확보할 것이다. 그럼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다. 뭐 결국 북한도 뭐 얘기하는 대로 뭐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 배가 쓰러지든 간에 만들어내니까 그걸 바로 세우고. 그걸 대비. 그러니까 동해안에서 작전을 일단 우선 대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로는 얘기 안 하지만은 어떤 일본의 그 해상자에 대해 먼 훗날 독도에 대한 견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서해 좀 공정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주변국,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또 견제.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 이제 원자력 잠수함의 수중 잠항 능력, 속도, 그다음에 타격력. 이것이 이제 어떤 원자 폭탄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소한의 이게 견제력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당장에 잠수함 전력을 아니 구체적으로 그것도 좀 홍보를 좀 세게 좀 하지. 저 나머지 2024를 어떻게 갈아치울지. 일본 해상자에 대해처럼 22척이 다 3,000톤급으로 좀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지. 단계별로. 그거 3,000톤급 만재배상은 4,000톤급의 잠수함만 저렇게 갖고 있어도 상당히 전력 증강이 되고 견제가 될 텐데 건너뛰어서 그냥 질적인 측면으로 가자. 이제 그렇게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양적인 측면도 중요하다 저는 보는데. 왜냐면 양쪽에 다 있잖아요. 북한, 일본, 중국 이게 다 갖다 배치하려면은 2024의 한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거는 3,000톤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SSN을 갖게 되면은 운영 유지비 때문에 대량 보유는 못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하이로믹스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순서대로 투자를 좀 이것도 잠수함 체계도 투자를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것도 빨리 좀 속도를 내서 건전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오션이 그래도 잠수함 하나는 제대로 만드니까 동시 건조라도 좀 시키든지 뭐 새로운 정부에서 좀 그런 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실전 배치가 좀 활약을 하면은 본격적으로 SS는 얘기를 그 다음 단계를 하든지 뭐 그게 이제 협력 관계가 유일한 게 현재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역시 우리는 프랑스 쪽 더 나아가서 그 옛날에 이제 얘기 나온 거지만 안 되면 인도하고도 손을 잡고서 뭐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입선 기술의 어떤 최종 기술 완성을 하기 위해서 도입선은 이제 프랑스와 인도를 좀 생각하는 것도 그런 관계도 좀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발전 어떤 비밀리에 어떤 정보기관이나 아니면 그 해당되는 숨어있는 그 연구기관들 정보 연구기관들의 어떤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 그것도 좀 사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원활하게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가져야 되는 게 그렇게 해서 서둘러서 해도 2040년대 후반 그다음에 2050년대는 이제 실전 배치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보고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지 말자 불가능하다 이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전력 증강을 좀 신속하게 하면은 그게 더 효율적인 하이로믹스 개념으로 가자.
예,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미국이 허락할까요? 네, 그래서 기술력에서는 저 의심을 한 적은 없어요. 뭐 주변이나 평상을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기술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있어요. 기반 기술이 있는데 그걸 군용으로서 이제 전용하려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노출되니까 미국한테 말씀하신 대로 노출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미국한테 좀 부드럽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걸 무기를 한다 하더라도 또 이제 그 관련 종합적인 기술은 먼저 해본 프랑스 좀그 완성도가 있는 프랑스의 어떤 자문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또 기술에 가서는 또 뭐 인도가 또 했던 뭐 특징적인 게 있을 거고 그 부분도 좀 받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 미국이 언젠가는 이제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 지금 오커스 지금 트럼프가 막 그거 뭐 지금 막 흐트러놓는 식으로 지금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당장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자꾸 이제 뭐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씩 조각 모험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전체 큰 기술이 있어도 세부적인 거기에 이제 사이사이 기술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프랑스에 접근하고 이제 인도에 접근해서 좀 완성도를 이제 한 번에 확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준비기간이다. 하여튼 미국은 뭐 좀 눈을 피해가면서 어떤 거는 일부 묵인할 수도 있고 왜냐면 트럼프 정부가 뭐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다음 정부에서는 또 이제 반대로 이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대한민국에 어떤 기반 기술은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부정한 적 없습니다. 예.